네, 그럼 바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황 당선인이 당선된 대구 중구는 강창희 전 국회 대전 중구. 예, 대전 중구요. 예, 예. 대전 중구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가 상당히 강한 지역으로 불려왔었습니다. 근데 막판까지도 좀 뭐 오르락 엎치락뒤치락 했었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중구는 대전 지역 중에서 이른바 민주당의 험지로 네. 불리는 곳이고요. 강창희 전 의장님께서 국회의장까지 하시면서 내리 5선, 중간에 뭐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네. 5선을 하신 그런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굉장히 많으신 곳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당선은 되리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격차가 너무 적게, 그러니까 좁은 격차가 벌어져서 네. 좀 당황했었고요. 예. 좀 원래는 좀 큰 차이로 이길 줄 알았는데 예, 2%포인트 차이는 되게 네, 네. 예상 밖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또 출구조사도 좀 제가 0.9% 지는 걸로 나왔었고, 그게 여론조사 공표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한 12% 이기는 것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10% 이상 두 자릿수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원래 선거에서 지는 거는 본인 모르고는 다 안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황 당선인은 이 애초부터 검찰의 저격수라는 이제 별칭까지 붙어 있는데요. 최근에 그 검찰이 이천 화재 수사를 지휘를 맡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 검찰이 앞장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네. 이제 대형 참사가 나면 그 현장에서 좀 피땀 흘려서 고생하는 공무원이 누구겠습니까? 소방관이 계시고 경찰관이 계시고 네.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대형 참사가 났는데 그 대형 참사를 기화로 재빠르게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검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우 상식에 반하는 그런 검찰의 모습이었다 생각하고요. 네. 그것은 이제 현재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뭐 이것을 독점하다 보니까 대형 참사든 뭐든 모든 사건, 사고에는 검찰이 최상위 컨트롤 타워라는 걸 국민들한테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예. 최근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법안인 검찰적법 개정안에 보면은요. 예. 뭐 부패 사건 등 거기에 보면 크게 6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거기엔 대형 참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먼저 진상규명 역할을 주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진상규명이야 법무부, 경찰, 네. 소방 다 같이 해야죠. 예, 검찰의 역할은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네.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는 소방과 경찰의 역할을 조용히 지원해 줘야죠. 추미애 장관님 말씀도 지원해 주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6개 중요 범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범죄로 검찰청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네. 검찰청법 개정이든 형사소법 개정이든 그 개혁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줄이자. 알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인데 검찰은 정반대로 최대한 늘려가보려고 하는. 축소지향해야 되는데. 예, 개혁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황 당선인의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황 당선인은 어제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 최고 책임자가 또 다른 수사기관, 즉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어떤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일 아닙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예. 그것도 개인의 부패 비리 뭐 이런 혐의가 아니라 예. 윤석열 총장의 현재의 직무 수행 태도 네. 이 자체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네. 것이잖아요. 네. 검찰의 수사권은 대단히 막강하죠. 네. 예.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수사지휘권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무소불위죠. 무불 통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권은 정말 신중하게 이게 행사되어야 되고 비례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행사되어야 되고 남용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네. 이것이 함부로 남용되면 예컨대 표적을 정해놓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네. 굉장히 과잉 수사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래서 인권 침해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 될 수 있고 검찰권 남용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그 검사들은 속성상 자신들이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의 속성은 또 검사는 자신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명심이 강합니다. 승부욕도 강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수사권을 남용하기 쉬운데 이걸 알겠습니다. 통제해야 될 사람이 총장이거든요. 그래, 예. 통제할 때 당연하죠. 검찰 조직에 이제 통화라는 게 그렇죠. 총장인데 예. 대신에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7월에 출범하게 되면 1호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건 기정사실화 하고서 의견을 피력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제가 거기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보면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수처 법안의 취지가 검찰 개혁에 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네. 검찰권 남용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현 시점에서 검찰권 남용의 최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알겠습니다. 총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법안의 취지로 볼 때 윤석열 총장이 1호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질문할 때 황운하 당선인은 검찰 저격수로 별칭이 붙을 정도인데 그런 분이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위축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그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수사 관련해서 그 이른바 하명 수사 관련해서 지금 기소돼 재판에 지금 올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검찰의 지금 최고 수장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연이어 압박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박하실까요? 제가 검찰 개혁을 주장한 지는 20년 됐습니다. 예. 뭐 울산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갑자기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고요. 20년 동안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양산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가장 옆에서 가장 생생하게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검찰권 남용이 어떻게 하든지 좀 억제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죠. 그래서 조금씩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 개혁의 취지와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이 행사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하명 수사에서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이번에 21대 국회에 나란히 당선됐습니다. 국회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울산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전 시장은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의 토착 비리를 무리하게 수사했다라고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노린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의 시각은 경찰 측 시각인데 마땅히 단죄되어야 할 김기현 전 시장의 토착비리 사건이 검찰이 경찰에 대한 도복 감정에서 그 사건은 덮고 경찰이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한 것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검찰이 보는 시각, 그 시각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무리한 기소를 해서 현재 재판에 넘어가 있어요. 이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김기현 전 시장의 토착비리 사건은 검찰이 덮어버렸어요. 이 사건도 재판에 넘겨야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논란은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김기현 시장도 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논란을 벌일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상반된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각자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하소연해서 각자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펼쳐서 각각 유권자 선택을 받았잖아요. 유권자 선택은
존중되어야죠. 이제 사법부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김기현 전 시장께서도 아마 굳이 논란을 벌이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이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은 다 얻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기현 당선인에 대해서는 저희 뉴스온에 다시 한번 초대해서 오늘 황운하 당선인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설명할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황 당선인은 희망하는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사건의 지금 사건 수사가 아니고 이제 재판에 지금 기소된 상태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역할하는 데서 어떤 제약 이런 건 없을까요? 제가 법사위원이 된다면 네. 제 문제에 관한 검찰의 수사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어떤 영향도 행사하면 안 되겠죠. 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건 이해 충돌의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사건 때문에 법사위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되지만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검찰개혁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울산 사건 때문에 제가 법사위원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도 틀린 것이고 네. 또 울산 사건 때문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검찰개혁 역할을 방해받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심적으로 법사위 활동을 하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하신 마땅히 해야 할 검찰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당연히 수사기소 분리죠. 네. 예. 검찰개혁의 핵심은 잘 아시겠지만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네.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검찰권 남용이 불가능하도록 네.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네. 이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향성, 핵심, 본질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떼내는 겁니다. 이게 또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그러면은 검찰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검찰의 그 권력이 크다 보니까 검찰권이라는 말이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도 편하게 이제 말을 하는 단어가 어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사법개혁의 핵심 중에서 보면 경찰도 권력이 이제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불편부당하지 않게 하셔야겠죠? 당연한 말씀이고요. 당연히 경찰 개혁도 같이 가야 되고요. 다만 네. 제가 여기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 권한이 비대화된다는 주장이 과장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거나 네.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경찰의 권한 그 비대화론, 강화론이 이렇게 좀 악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되고 개혁 경찰도 마땅히 개혁해야 할 과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 경찰 개혁 과제도 21대 국회의 과제이고 그것은 검찰 개혁과 별도로 또는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때로는 병행해서 마땅히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고 그건 지금 과제가 다 마련되어 있고 차질 없이 추진되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황운하 당선인과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